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황에 타협할 줄 알고 조직에 순응할 줄 안다는 확장된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군대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이 군필자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형성됐습니다. 이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 반항적인 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도 잘 참고 고분고분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와 달리 서서히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는 개인주의자 선언을 쓴 문유석 판사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갑질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들불 번지듯이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많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억눌렸던 감정의 갑작스러운 폭발의 원인은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없었던 사회의 암묵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지만 싫다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개인주의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화 이후 겨우 한 세대 정도에 불과한 시간만 개인주의에 대해 조금씩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은 걸음마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집단 내에서 그리고 그 집단의 수직적 문화 내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직적이고 집단적인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지는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질 문화에 대한 성토, 강압적 분위기에서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성토가 나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의 틀을 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 조금씩 어떤 발전의 길을 걸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저변에 어느 정도 깔렸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에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이 꾸준한 인기를 얻는 이유는 책 내용이 좋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젠가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통쾌하게 선언합니다. 만국의 개인주의자들이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판이지만 얻을 것은 자유와 행복이다. 똥개들이 짖어대도 기차는 간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윤리의 지배하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유교윤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대한항공의 괌 추락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위계질서 문화를 꼽았습니다. 이 위계질서 문화는 바로 유교윤리에서 유래됩니다. 지도자와 스승은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군사부일체의 사상이
손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복종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의 허물이나 실수 또는 실력 없음 등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을 큰 잘못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이에 반하여 가족을 비롯한 자기 라인의 사람들의 잘못은 감싸고 숨겨주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는 인식이 잡혔습니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데 잘못을 은폐하는 문화는 투명성도 효율성도 침해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을 은폐하는 문화는 치료가 가능한 초기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말기암으로 진행되어 조직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가장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교육기에서도 여전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나쁜 문화의 폐단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아가 저자는 우리 사회의 윤리관이 조폭의 의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조폭의 의리를 미화하는 영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계속 생산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한 사람은 비난하지만 그 측근들이 보여주는 의리는 미화되고 미담이 되는 모순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리를 선호하는 문화는 자기 조직 내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하나의 정의로 여깁니다.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은 다른 조직에서도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우리 사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의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배짱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간의 의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게 됩니다. 서로 구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배신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픈 것은 대단한 나쁜 짓을 해볼 배짱도 기회도 없는 소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가당치도 않게 조직의 보수와 그 조직에 감정이입하고 동정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 이러한 단체 비리의 조직 속에 가담해서 한몫 챙길 배짱도 없으면서 조폭 영화와 그들의 의리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위한 비리와 청탁이 아닌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비리와 청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중한 가족 중에서 누군가 아픕니다.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진료를 받으려면 한참을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는 타이밍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사한테나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주변에 빨리 그 의사에게 진료와 수술을 받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중한 가족에게 결과가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소중한 가족이 죽고 나서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먼저 검사받고 먼저 수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의 행동 논리가 자연스럽게 급박하지 않은 상황, 나아가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나 순환도로의 진출입 부근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지나치고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들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급한 마음을 다 받아준다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리와 청탁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확실한 물리적 제재도 가해야 하며 투명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하지 못한 채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후회가 아니라 확고한 사회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모든 사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려는 비리와 청탁의 시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확실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되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타인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